예, 안녕하십니까. 소풍원 책방입니다. 괴로운 감정들이 풀리면은 괴로운 현실이 풀리게 되는데, 괴로운 감정을 풀려면은 그 괴로움을 마주하고 진실로 느껴주면 됩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김상훈님의 책 느껴주면 풀려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괴로운 감정들이 풀리면은 괴로운 현실도 풀린다. 현실은 내 무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만일 죽음의 공포가 올라온다면 거울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주면 된다. 만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올라온다면 거울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주면 된다. 만일 내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올라온다면 거울 앞에서 수치심을 느껴주면 해결된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한 얼굴들이 나타나는데,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자아들의 얼굴이다. 이 자아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창조하며 오랫동안 나로 살아왔다. 하지만 내가 이 자아들의 감정들을 느껴주면서 자아들은 풀려난다. 이제 자아들이 창조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대신에 관찰자의 무한한 사랑이 창조하는 평화로운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거울 속의 나를 관찰자의 눈으로 우주운히 바라만 보기만 해도 기적 같은 변화가 스스로 일어난다. 관찰자는 전지전능한 무한한 사랑이자 모든 걸 아는 알미이기 때문이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30이 넘은 지금까지 생리통이 무척 심합니다. 그동안 생리통에 좋다는 한약도 영양제도 수도 없이 먹어봤지만은 해결되지 않았고, 산부인과 검진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나를 고통에 빠뜨려온 극심한 생리통은 왜 생겼을까? 과거에 내 여성성에 대한 심한 수치심을 억눌려 놓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수치심이 극심한 생리통으로 물질화돼 올라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수치심을 느껴주면 물질화된 극심한 생리통도 사라질까? 그래서 넉 달 전부터 밤마다 거울 앞에서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느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무의식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물음표 투성이었지만은, 이내 신기하게도 어릴 때 경험했던 사소한 일들까지 떠오르며 많이 울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무척 따가웠습니다. 일주일 정도 밤마다 지속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웃집 아저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날, 놀라서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울면서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으면 저런 상스러운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무심코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으면 저런 상스러운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무심코 던졌던 말이 내 여성성의 심한 수치심으로 올라오게 했다. 하지만 나는 이 수치심을 완전히 느껴줄 수 없는 나이였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꾹꾹 억눌려 놓고 살아왔다. 이렇게 억눌린 여성성에 대한 극심한 수치심은 극심한 생리통으로 물질화돼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거울 앞에서 어릴 때의 수치스러웠던 상황을 떠올려가며 수치심을 느껴주자 수치심이 풀려나면서 수십 년에 걸친 극심한 생리통도 풀려나게 됐다. 이처럼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 내 무의식을 비춰주는 홀로그램 거울이다. 거울 앞에서 올라오는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느껴져 풀려나면은 고통스러운 현실도 함께 풀려나게 된다. 억눌린 감정을 완전히 느껴줘야만 현실이 바뀐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4차례 입원을 하고 그동안 근처에 사는 제가 매일 5-6번씩 오가면서 식사와 약 등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실직을 해서 올해는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의 병 간호하랴 코로나로 집에 있는 아이들 돌보랴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고달픈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나는 왜 착한 나로만 살아온 걸까?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다.
오빠만 밀어주는 엄마가 원망스럽고 미웠지만은 그 감정들을 엄마한테 털어놓으면은 엄마한테 미움받을까봐 너무도 두려웠던 것이다.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나쁜 나라고 자꾸만 짓눌러버리니 나쁜 나가 괴물이 돼버렸다. 괴물이 된 무의식 속의 나쁜 나는 점점 더 나쁜 현실을 창조해낸다. 엄마는 내 차례나 입원을 하고 실직한 나는 병간호를 도맡아 해야 하고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원망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끊임없이 펼쳐진다. 이 현실은 누가 창조한 것인가? 바로 나 자신이 창조한 것이다. 착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짝이 되는 나쁜 나를 자꾸 억눌려 버리니 괴물이 된 나쁜 나가 이래도 날 인정해 주지 않을래? 라고 소리치며 나쁜 현실을 자꾸만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무의식에 억눌려 놓은 나쁜 나도 원리의 나인 창조주의 현현이기 때문에 나쁜 나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든 생각도 무조건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창조주 차원의 나이건 영 차원의 나이건 무의식 차원의 나이건 모든 차원의 나들은 창조 능력을 갖는다. 거울 앞에 텅 빈 마음속에서 무의식에 억눌린 나쁜 나로 살아가는 아픔을 완전히 느껴주어야 아픔이 풀리면서 나쁜 나도 풀려난다. 그럼 착한 나도 동시에 풀려나서 둘이 합쳐지면서 텅 빈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두려움을 느껴주면 정말 두려운 상황이 종료될까? 예시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뒤 진로를 바꾸어 1년간 컴퓨터 개발자로 교육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취업이 어렵습니다. 신입 채용 공고는 정말 찾기 어렵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을 뽑는 자리에 몇백 명씩 몰려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력직에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력서를 열람하자마자 불합격시키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개 회사에 지원했지만 벌써 150여 곳에 떨어졌습니다. 면접을 보는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회사는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연봉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출근 날짜 조정이 필요하면 이메일로 연락하라면서 명함까지 건네주고는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붙을 것 같았던 회사에서도 떨어지니 너무 지치고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서 너무 막막합니다. 현실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내 눈앞에 홀로그램 영화로 펼쳐진 것이다. 내가 지원한 회사에 붙는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붙고 떨어진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떨어진다. 내가 자꾸 떨어진다는 건 내 무의식 속에 난 떨어진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인격체, 즉 자아가 억눌려 있다는 말이다. 이 자아를 풀어놓아 주어야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돌아간다. 그런데 이 자아는 왜 생겼을까? 난 떨어진다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무의식에 억눌려 버렸기 때문에 생겼다. 따라서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주면 두려운 상황이 매듭지어지면서 두렵지 않은 상황으로 전환된다. 두려운 상황과 두렵지 않는 상황은 서로 짝을 맞춰 오르내리는 생각의 물결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취업에 성공해서 한 달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긴장될 때 나는 말을 조리게 하지 못해서 걱정된다. 일관성 있게 답변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나는 면접에 약하다. 서류에서 떨어질 때 나는 서류에서 떨어질 만큼 실력이 없다. 나는 신입으로서 가치가 없다. 공부하면서 불안할 땐 난 혼자 뒤처질까봐 두렵다. 난 취업하지 못할 거야. 나는 무능력하다. 난 가치가 없다 등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들을 거울 앞에서 말해주었습니다. 감정이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갑자기 면접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전 약 2달 동안 받던 면접보다도 메일을 받은 이후 약 2주 동안 받던 면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면접 일정이 겹쳐져 조율을 했는데도 하루에 2곳씩 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면접을 골라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결국 2곳에 최종 합격했고 지금 다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껴주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신기한 건 지금 회사가 지금까지 면접 본 것들 가운데 제게 가장 딱 맞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회사 위치도 집이랑 가깝고 재택근무에 있어서 건강이 약한 제게는 딱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좋고 팀원들도 친절해 업무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접 보고 떨어지면서 많이 속상했는데 관찰자는 가장 좋은 회사를 이미 준비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관찰자에게 내어 맡길 때 가장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커리어에 대한 걱정이 생기면 그냥 내 맡기자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듭니다. 취업과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기적처럼 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 것일까? 몸으로 살아가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찰자의 아바타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몸으로 된 나이다. 그 자아를 두려움으로 무의식에 억눌려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도 함께 무의식에 억눌려 버려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받아들여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도 무의식 속에서 풀려나 텅 빈 관찰자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관찰자의 마음으로 돌아간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는 어떤 현실을 창조해 줄까?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현실, 즉 취업에 성공하는 현실을 창조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직장을 떠났던 40대 주부입니다. 작년부터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고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내가 싫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다 라고 감정이 묻어질 때까지 매일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실험실 기술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듣고 9개월간 학원에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뜻밖에도 공부가 재미있고 쉬웠어요. 힘들다는 느낌이 올라오면 거울 앞에서 난 힘들다라고 틀어놓았습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면 난 너무 떨리고 두렵다, 두려움이 싫다라고 계속 틀어놓았습니다. 시험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져 공포에 빠진 순간에도 그 공포를 느껴주자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고 남편의 도움으로 인터넷을 연결시켜 3시간에 걸친 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찰자가 바로 창조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시험이 코앞에 닥치면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 내 생존이 걸린 상황이 닥치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버림받은 나가 올라와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까, 즉 버림받지 않을까 극심한 두려움에 떤다. 내가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자아가 시험을 치는 것이다. 이 자아는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받기 위해 두려운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지도록 한다. 즉 시험에 떨어지도록 한다. 위 여성은 이 자아의 두려움에 휘말려들지 않고 올라오는 두려움을 매 순간 느껴주었다.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져 9개월 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못 치게 될지도 모르는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도 공포에 휘말려들지 않고 공포를 느껴주었다. 그 결과 주부생활 10년 만에 취직시험에 합격했다. 누가 취직시험에 합격한 걸까? 두려움에 떠는 버림받은 나라는 자아가 합격한 걸까? 아니면 두려움과 분리된 관찰자가 합격한 걸까? 관찰자가 아바타인 내 몸을 빌려 시험을 치는 경험을 한 것이다. 버림받은 나를 두려움으로 무의식에 억눌러버리면 짝이 되는 사랑받는 나도 함께 억눌리게 된다. 거꾸로 버림받은 나를 받아들이면 사랑받는 나도 함께 받아들이게 돼 둘이 합쳐지면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간다. 관찰자인 텅 빈 마음은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 준다. 만일 취직시험을 앞두고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어떤 현실이 창조될까?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이 두려운 현실을 창조할 것이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이 두려움을 털어놓으니 풀려나갔다. 시험을 치고 나서도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역시 느껴주며 관찰했다. 시험을 치기 전에도 시험을 치고 난 후에도 두려움을 느껴주자 최종 합격 소식이 날아왔다. 관찰자의 텅 빈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을 무조건 현실화 시켜준다. 원치 않는 현실이 나타나는 건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두려움으로 무의식에 억눌려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느껴주어야 원치 않는 생각도 풀려난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진심으로 느껴주면은 부정적 감정들이 풀려나고 괴로운 현실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